전원책 변호사가 무슨 폭로할까 그랬더니 뭐 그냥 격정 토로로 끝난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이제는 김병준 나가라 이렇게 당내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비대위가 비상 상황이 아닌가. 첫 번째 질문, 당권 주자의 전원책 변호사부터 하시죠. 폭로 아닌 격정 토로로 전권, 전례 없는 권한이라니 날 모욕한 거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또 바로 상황을 정리해서 말을 했네요. 아니 경제부총리 전권이 국군 통수권은 아니잖아요. 양측의 속내를 들여다봐 주십시오. 해촉 사태에 대해 입을 연 전원책, 폭로 아닌 불만 토로, 보수 재건 선봉에 서겠다는 말씀인지 이렇게 귀하는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직에서 해촉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띠링 문자가 왔어요. 며칠 묵히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기자회견을 해서 입을 여셨는데 월권을 안 했는데 견디기 힘든 공격을 받았다. 이건 모욕이다. 혁신을 거부하는 당의 미래는 없다. 당에 아무 미련이 없다. 한국당은 계파만으로 작동한다. 절반은 물갈이해야 한다. 김병준 전례 없는 권한 자칫 말장난으로 들렸다. 난 김병준 수족 아니야. 팔을 자르는 듯한 아픔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복종 강요 실수한 것이다. 실수했다. 진실은 하나. 언젠가는 말씀드릴 것. 미련이 아직도 남으셨는지 언젠가는 또 말씀드릴 게 있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바로 전원책한테 할 말 없다. 그리고 김용태 의원은 조강특위 위원장이죠. 문자 통보. 이것은 라이프 사이클을 몰라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그 시간대에 문자로 소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거다. 들어보시죠. 견디기 힘든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8일 동안 묵은 수행하면서 인터뷰를 모두 거절한 저에게 이름조차 모르는 비대위원들이 언행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경고를 받을 어떤 언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권이 아니라 전례가 없는 권한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심지어 이미 제작된 특정 프로그램을 두고 정치를 방송에 이용한다는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20년간 방송을 해온 제가 방송을 정치에 이용했으면 했지 정치를 방송에 이용할 까닭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뒤에 또 당의 기강을 참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뭔가 현대 정당 내의 민주주의를 오해를 대단히 하신 것 아니냐. 그분이 대통령이고 내가 만약에 비서였다면 팔을 자는 기분이라는 걸 제가 이해를 100번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이 수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 아래 정당 안에서 기강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군사정권에서 쓰는 용어를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군사정권 내의 정당이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오늘날 정당에서 기강을 얘기를 합니까? 제가 이제 뭐 적절한 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경제부총리 보고 당신은 말에 경제에 있어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국군 통수권까지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 경제부총리 보고 정권을 준다 했을 때는 경제에 관해서 주는 것이고 조강특위에 전례 없는 권한을 제가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례 없는 권한을 준다. 조강특위에 전례 없는 권한을 준다고 했는데 조강특위 밖에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총리의 정권을 가져야지 아니면 전례 없는 권한을 가지든가 해야지. 말하자면 국군 통수권까지 가지겠다. 대통령의 권한 자체를 갖다 다 가지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6시 45분을 넘어가고 있어서 조금 서둘러 가시죠. 김 의원님부터 두 분 정치인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오늘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뭐 언론사에 나와서 여러 가지 실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두 분 다 이렇게 이와 같은 언행을 했을 경우에는 둘 다 아마추어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쳐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배지들 자신감을 올리고 있고 이렇게 더군다나 오늘 이렇게 한 분은 뭔가 대단한 이야기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넋두리
하는 기자회견에 그러니까 그쳤고. 객들은 가라. 예. 뭐 이렇게 되는 근데 거 뭐 아닙니까? 그런 넋두리든 어쨌든 자기의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는 기자회견이 있으면 예. 오늘 같은 날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언론에 나오면 안 됩니다. 바로 받으셨죠? 예, 바로. 그런데 바로 언론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또 김병준 위원장조차도 네. 사실은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전원책 변호사가 적절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데 대한 불만이라는 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그냥 품어 안고 가셔야 될 떠난 부분이고 그게 당을 사람이니까. 위한 길일 텐데 그걸 또 계속 상대하냐. 경론을 하면 두 분 다 제가 월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만 같은 길에 서게 되는 그런 그러게요. 결과가 될 것이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슴 아프고 결과적으로는 예. 두 분 다 아마추어다. 뭐 야. 결론적으로 그렇게. 차명희 전 의원님의 답은? 제가 이 상황을 지난번에 예. 월요일 날 묘사를 했죠. 박새둥지에 박새가 아닌 뻐꾸기 알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상황이다. 박새는 쫓아내고. 근데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 이제 그 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지금 그래요. 이게 제가 볼 때 전원책 변호사가 오늘 대단한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제가 다 봤어요. 마지막에 보수여 일어나라. 보수를 일으켜 세웁시다. 이렇게 해놓고선 실제는 보수한테 소금을 팍 뿌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본인이 쭉 김병준 위원장한테 쭉 그 억울한 거, 화나는 거 이런 얘기 쭉 했어요. 우리 한국당 자체하고 관련해서 뭐 자기가 뭐 억울한 거 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근데 왜 거기다가 대고선 전부 그냥 이 내가 없으면 보수는 망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네, 그야말로 이거 소금 뿌리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나가면서 내가 없으면 보수는 망한다 그래놓고선 자기가 임명한 다른 그 조광희 특위위원들은 왜 그냥 놔두고 가? 그럼 그 사람들은 그분들이 우리랑 같이 망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것도.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보수를 위해서 왔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소금 뿌리고 가는 거예요. 진짜 뭐 자기 저 뭐예요? 배추예요? 배추. 소금을 뿌리 절여놔야 맛있는 김장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여기 저 배추 보고 일어나라고 그 말로는 하면서 왜 소금을 이게 뿌리게 소금을 뿌리게 되면요 뻣뻣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숨이 굳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야지 김장을 담그는 거니까. 일어나는 거하고 반대. 아니 근데 이분은 근데 오늘 미완의 보수 재건 활동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정치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 하시라고 그러세요. 근데 저는 아이고. 이분이 진짜 보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오늘 그-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 정도면 보수가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다. 그 부분은 지적하고 싶다. 예. 예. 김광덕 정치부장 오래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정치 어떤- 재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예. 전원책 변호사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네. 정치인과 평론가의 경계선에서 지금 넘나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일단 오늘은 폭탄 발언이 있느냐 이게 관심 안 하셨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원자 폭탄은 고사하고 수탄도 안 던졌어요 오늘. 그래서 결국에는 샌드백을 두드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네. 어떻든 저는 이 두 사람이 다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논란 관련해서는 왠지 전원책 변호사는 전권이라고 그랬는데 비대위원장이 넘는 권한을 행사하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전당대회를 6, 7월로 연기하자든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2월쯤에 하기로 이미부터 공언한 거를 그거는 사실 비대위원장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선을 이제- 넘었다. 예, 그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결국에는 이런 분을 이렇게 인사를 하고 데려왔다가 예. 자기가 먼저 넉 달 된 사람이 이제 한 달 된 사람 중에 나가라 그런 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인사의 최종 책임은 인사권자인 비대위원장에게 있다. 이런 예. 측면에서 둘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욱 교수님의 판단은? 네, 제가 일주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참여정부 정책실장님한테 비전을 맡기고 네. 그다음에 보수 농객인 전원책 이분에게 조직을 맡기는 모습을 보면 네. 제가 볼 때 극장의 정치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출은 별도로 있고 네. 이 두 분들을 모시고 와서 네. 현실의 문제만 이렇게 헤쳐나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현실의 문제 헤쳐나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반성도 제가 볼 때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혁신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 자유한국당이 실제로 반성과 혁신을 할 생각들이 있었던 건지 예. 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왜냐하면 계속 과거 정치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이 두 분을 제외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개파 정치가 다시 지금 부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모습상은. 예. 그다음에 수구 냉전적 사건법 귤을 보냈다고 귤을 보낸 거 가지고 북한에 보낸 거 가지고 막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조광특위 내에서는 서로 두 분끼리 뭐 인사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 소위 비전과 조직을 맡으실 분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반성하고 혁신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예.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예. 좀 난망합니다. 김종욱 교수는 사람은 부드러운데 이렇게 보면 말에 씨가 있어요. 그냥 가시가 있어. 우리 잘 될 거니까 좀 두고 보세요. 말엔 소리가 있지 씨가 있지는 않죠. 제 목소리에는 그냥 가시가 있어. 예, 저는 씨는 없습니다. 제 말은. 그냥 옛날부터 공부를 잘해서 A하고 B밖에 없어요. C는 없대요. 그래서 홍은님 예. 방금 김종욱 교수님 말씀에 좀 많이 공감이 됩니다. 옳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공감하신다는데. 예. 같은 협조가 안 됐을 거죠. 크게 볼 때 공감하고요. 예. 이제 뭐 오늘 전원책 변호사와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전원책 변호사님은 좀 크게 좀 획기적으로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 조광특위 위원을 맡으신 것 같은데 그랬겠죠. 예, 그런데 조광특위 위원이라는 게 사실상 그렇게 큰 권한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전당대회 날짜를 연기하고 하는 뭐 그런 권한까지 조광특위 위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음에 본인이 가진 의지에 비해서 너무 작은 권한을 받고 가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김병준 위원장은 뭐 오늘 뭐 그런 얘기한 건 맞습니다. 뭐 경제부총리가 국군 통수권까지 가져야 되느냐 하는 말씀은 옳은 말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조광특위 위원으로서의 권한을 해촉한 거 그건 너무나 당 관리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또 비대위원장이 어떤 당의 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당을 지금 총괄하고 있는 비대위원장으로서 권위는 많이 훼손이 됐고 자기의 본인 스스로도 좀 자기가 여기에 충분한 적합한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김병준 위원장은 그 국군 통수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 얘기는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입장들이 좀 하여튼 두 분 다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지금 정의진 변호사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그래서 비대위가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김병준의 전권하고 전원책의 전권이 개념이 틀리다는 이야기잖아요. 서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서로? 그 개념도 서로 공유가 안 되고 딴 생각하고 만났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개념부터 말이 틀린데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두 사람한테. 네.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요. 좀 웃기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자유한국당은 비대위 자체가 비상 상황이 맞다. 그 생각이 듭니다. 2월이면 끝나잖아요. 끝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간판 들고 서 있다가 그냥. 2월달 전에 끝날 겁니다. 네. 괜히 나서가지고 제가. 이거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하나 요것만 여쭤볼게요. 저희 준비된 내용 있나요? 들어볼까? 요것만, 이건 뭐 정치인 두 분만 얘기하세요. 전원책 여파 수습도 전에 이전에 김병준 나가라 소리 이거 어떻게. 유기진 의원은 문자 해촉은 당 품격에 안 맞는다 이런 지적을 했고 김문수 전 지사는 노무현 정책실장, 교육부총리, 당 비대위원장 하는 게 잘못이다. 이게 처음부터 이런 지적하셨어요. 김진태 의원, 김병준 사퇴하고 조기 전대하자. 김병준 위원장은 퇴진을 거부합니다. 쇄신 한치 오차 없이 진행 중입니다. 바로 그럼 들어보시고요. 잠깐만. 우리 비대위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빨리 비대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반성을 해도 우리가 하고 개혁을 해도 우리가 할 겁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정치적 실책을 저는 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비대위가 앞으로 정상적 기능을 해갈 수 있을 것인가, 동력을 상실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스스로의 무능 때문에 당내 갈등만 증폭시키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끝내야 합니다. 그야말로 내가 안 흔들리고 가면 되는 거죠. 그 자꾸 조기전대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뭐 조기전대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비대위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비대위원장 들어서자마자 비대위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오신 분들 있고 전당대회 일정 한
45일, 50일 정도 빼면은 결국 2달 차이 아닙니까? 2달 뒤면 다 끝나는데 뭘 그렇게 조기전데 거기서 뭘 또 조기를 이야기합니까? 대표 선거는 말하자면 최고의 정치 전문가들의 집단인 의원총회에서 표심이 결정되기 때문에 동료 의원으로서 오랫동안 겪어보고 또 그 사람의 장단기를 다 잘 파악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저는 뭐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원내대표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그 발언은 충격적입니다. 누구로 정해졌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김무성 전 대표가 임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보수 분열 일단 정치를 시작하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분 의원님만 차이. 네. 일단은 김병준 위원장은 있죠. 네. 그 전원책 변호사를 임명한 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이 임명자로 인해서 이런 사단이 났으면 본인이 그 비대위원장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당내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요. 이러한 그 김병준 위원장을 좀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이거 친박 대 비박 싸움으로 몰아가는 아주 그 비열한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이거는 친박이냐 비박이냐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김병준 위원장 자체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몰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럼 비열한 그런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가르쳐 드릴게요. 예. 매번 다 그냥 한 번에 다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오늘도 저기 경로당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니네 비박, 친박 그만 좀 싸워. 그러니까 친박, 비박 누구건 간에 이제 국민들이 둘 다 싫어하니까 그런 거 그만하시고 빨리 제가 볼 때는 이 친박, 비박 싸움으로 몰지 말고 김병준 위원장이 좀 비켜주시면 우리 당에서 이제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우리 당 사람들끼리 잘 알아서 수습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뭐 어느 분 말씀하고 비슷한 것도 같고. 네. 의원님. 이런 분위기로 보면 결과적으로 원내대표 경선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비대위원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네요. 예. 네. 그래서 네. 12월 11일이 네. 원내대표 선거가 정리가 되면 예. 결국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만 해도 예. 전당대회 역순 45일,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1월입니다. 그러니까 12월과 1월 사이에 여러 가지 논란만 있다가 결과적으로 뭐 비대위는 해체되는 그런 수순을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월이 가면 다 그냥 해결이 될 일들이네요. 얼마 남지 않았네요. 원래가 그대로 변함이 없이 그대로 눈이 녹는 것이죠. 그러게 눈이 녹는 것처럼. 김광덕. 저도 한마디 해도 되나요? 그럼요. 제3자 입장에서 우리 정치부장 출신 김광덕 전 부장 말씀. 일단 이번에 전원책 변호사 물러난 걸 계기로 김병준 물러나라, 김무성 자숙하라 이런 여러 사람들 이렇게 물러나라 자숙하라는 소리 나오는 걸 보면 역시 자유한국당이 말들의 자유가 참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싸움이 아직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당내 민주주의가 아까 그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누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아까 언급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저는 이 당내 진짜 원내대표 경선은 치열하게 경쟁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7시가 됐는데요. 뭐 이제 자식 기르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 자리를 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든 생각인데 유치원을 만약에 내 아이들처럼 생각하고 하신다면은요. 밖에서 뭐 자존심 상하는 얘기 좀 한다고. 그리고 좀 돈이 좀 계산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유치원 나 문 닫아버리겠다. 이런 소리는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인데 한번 상황을 보시겠습니다.